현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이후 최악의 외교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 살 얼음판과 같은 한일 양국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 절반이 일본에 가기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국가 간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우려하면서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업인 특별 입국인 일본 패스트트랙에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한국 국민의 절반이 일본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소 의외라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에서 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인이 정말 일본에 가기 원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국민 설문조사 결과. 실제 이러한 일본의 보도는 그냥 망상으로 한 게 아니고 언론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공익재단인 신문통신조사회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면접 및 전화로 한국과 중국, 미국, 프랑스, 태국 등 5개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대상자는 각국에서 약 1000명씩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겨우 1000명 가지고 그러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여론조사의 1000명 표본은 매우 정확한 편이라서 100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일본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51%가 가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1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문통신조사회는 2015년부터 연간 1회 이런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다른 나라 국민의 응답 비율을 보면 태국 77.8%, 프랑스 60.2%, 미국 51.8%, 중국 40.3% 순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전반적인 감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에 따릅니다. 실제 지지통신에 따르면 신문통신조사회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태국 89.6, 미국 79.6, 프랑스 77.8, 중국 39.7, 한국 31.3%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 여론조사 참가자의 답변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때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대폭 상승했고 여행을 원하는 심리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국 쪽을 담당한 관계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퇴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와 설문조사를 적극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이 필요하다. 우선 이 한국인 절반가량이 일본에 가길 원한다는 설문조사는 2015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실시된 것은 아니고 나름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관광객이 90%가 급감했을 때에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일본을 여행 가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약 82% 정도였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가 과연 이 시점에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문도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위중해 한국인들이 장기간 방문을 꺼려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정보나 동선 등이 공개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해 변이 바이러스도 심한 상황이죠.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코로나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현 시점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한국이 일본을 돕게 되면 일본은 다양한 국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예정된 한일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협회에 제안을 해 한일 평가전을 갖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축구협회가 10년 만에 한국 축협에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많았을 때에는 한국을 적절한 상대로 취급을 안하고 해외 강팀들만 불러오곤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이동이 편하면서도 손흥민 등 월드스타가 포진해서 나름 실력도 괜찮은 한국을 낙점해서 홈그라운드에 불렀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한국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일본의 국대 차출은 전혀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스포츠 매체도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일전은 무조건 반대한다. 한국팀은 코로나 창궐한 일본에 가면 안 된다 라면서 많은 네티즌도 한일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물론 벤투 감독을 위시한 한국팀은 매일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개별로 진행할 것이라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내세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시선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험까지 도사리며 심지어 양국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한일전은 늘 예민해서 국민들이 쉽게 자극을 받는데 일본의 올림픽 시뮬레이션에 한국이 활용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올림픽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도쿄의 야구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다양한 친선 경기나 시합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자 가까운 한국팀을 불러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측도 여전히 외교 관계가 최악인 상태인 것을 알지만 당장 도쿄올림픽이 중대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 스포츠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일본은 이를 위해서 외국 스포츠 선수 격리를 면제하고 올림픽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과정을 적용해 한국 축구팀 자체를 올림픽을 치르는 예행 연습으로 매우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한국을 연일 깎아내리고 적대시하던 스가 내각도 이번 한국팀 방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망쳤으며 변이 바이러스도 해결이 안 되어 관중이 몰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서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센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 때 해외 관광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일본 정부는 20조 원가량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스가 내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축구협회에서 한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르기만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쿄올림픽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얻게 되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인 월드스타 손흥민을 불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 차출은 부상과 무리뉴 감독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도 좋지 않고 여전히 수출 규제까지 자행한 일본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한국팀을 불렀다는 게 큰 불만이며 위험천만한 도쿄에 선수들이 입성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 설문조사협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일본에 방문하기 원한다는 발표에는 도쿄올림픽의 활성화 분위기 혹은 코로나 이후에 일본 여행이 부흥되길 바라는 일본 정부의 바람이 들어갔고 많은 한국인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2018년에는 약 700만 명이 일본에 방문해 그 절반만 일본에 방문하더라도 350만 명의 수치입니다. 2018년 미국은 일본에 150만 명이 방문한 것을 보면 한국은 압도적인 숫자가 일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절반만 오더라도 관광업은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는 일본 측에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국 관광객 포섭을 위해 애를 쓸 것이며 다소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한국인을 일본에 초청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걸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관광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일본이기 때문에 태세 전환이 매우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여전히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고 불매운동이 약해졌다, 속으로는 일본을 가고 싶어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국에 누가 일본에 가나 설문조사는 조작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축구 한일전까지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손짓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4일 군 당국은 최근 항공모함의 개념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념 설계 과정은 함정의 구조와 성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기획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현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지난 11일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한 개념 설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함정 중량만 3만 톤 이상, 길이는 250m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12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8대가 탑재 가능한 규모이며 헬기 수를 줄일 경우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이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2022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33년까지 해군의 전력화를 마칠 예정입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먼저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과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주가 일어나기 전에 영국 정부가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과 꼭 함께 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술을 모두 전달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21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 해군의 새로운 항모 기술이 한국에 제공될 것이다. 영국 국제무역부 당국자들이 한국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 분야에 대해 한국 주가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텔레그래프는 영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첨단 체계와 설계가 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정부 간 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체끼리 기술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에 참여했던 업체들과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선체 건조에만 약 2.5조 원, 함재기와 호위함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영국과 손을 잡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우선 영국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완제 수량이 7만 400톤으로 중형 항모로 분류됩니다. 6.5만 톤급이죠. 미국의 주력인 11만 4천 톤의 니미츠 항공모함보다 작고 한국이 추진하는 경항공모함보다는 꽤 큽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크기가 미국의 니미츠보다 작다 보니 한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호에는 선체 기류와 비행 활주로가 짧아 스키 점프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C나 F-18처럼 항공모함의 긴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함재기 대신 스키 점프대의 도움을 받아 이륙하고 착륙할 땐 수직으로 내려오는 F-35B를 50여 대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 역시 F-35B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항공모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진하는 비행기 엔진이 내뿜는 화염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화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0도를 넘는 극단적인 고온입니다. 순식간에 쇳덩이가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갑판에는 비행기 엔진 불꽃으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세라믹 코팅 기술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만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 이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 외에 F-35B를 함정갑판에 처음 운용해본 동맹국입니다. F-35B가 수직 착륙을 할 때는 선체 중앙 부분에 큰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꼬리 부분의 분사 노즐이 지면으로 90도 꺾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때 분사 노즐에서 오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영국은 갑판 코팅 처리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영국의 협의는 해당 기술을 이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업체에서도 올해부터 세라믹 코팅제를 양산하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영국과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영국이 더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항모에는 없는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내부에는 경납고와 탄약창마다 레일과 엘리베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이 레일을 통해서 탄약과 각종 물자를 갑판 위로 전달합니다. 덕분에 퀸 엘리자베스 승조원은 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의 승무원은 몇 명일까요? 무려 3,000명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한국 역시 승조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협력을 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게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먼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겠죠? 기술 이전과 관련한 문제도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건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항공모함 사업이 성공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난리가 날 상황이죠. 한편 한국을 찾는 주변의 나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방한에 앞선 22일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조율을 한 후 한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일 협력에 대응해 중러가 밀착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외교장관의 이번 방안은 지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뒤 8년 만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단독으로 방한한 건 2009년 4월 남북한 동시 방문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연대를 강화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연쇄회담을 가진 뒤 말썽을 부리는 데 따르는 여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의 셈법은 조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미국과는 안보 동맹국으로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언론들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문으로 모호성 정책은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러시아 외교장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국을 향해 직설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